이번 순서는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꾸며드리는 알토 인비테이션 순서입니다. 오늘 월요일 이 시간에는 박원갑 KB 부동산 수석팀장 모시고 한 주간 부동산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앞으로 이제 알토 인비테이션 함께 하게 되셨는데요. 각오부터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안개 속입니다. 한치를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인데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 시장에 다소나마 신호등 정도의 역할을 한다면은 저로서는 큰 만족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팀장님을 믿고 길목을 건너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지난주 부동산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0대책을 통해서 이제 투기 지역 및 주택거래 신고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요. 시장에 어떤 영향을 현재 미치고 있습니까? 지금은 큰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가격이 떨어지고 거래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는데 네네. 사실상 이제 강남권의 주택거래 신고지 지역이나 투기 지역이 15일부터 이제 해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DTI 규제가 네. 종전에 40%에서 이제 50%로 늘어난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3주택자가 첫 집을 팔 때 그동안 이제 10%포인트의 가전세를 이제 물렸는데 네네. 이것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게 이제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강남 지역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징벌적인 규제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그렇군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민감한 이슈, 어떻게 네. 보면 강남권의 어떤 파괴력을 활용해서 시장에 이제 온기를 불어넣겠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네. 사실상 이제 부동산판 낙수 효과로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그렇군요.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큰 강에 물이 잘 흐르면은 작은 강에도 물이 이제 잘 흐른다 이런 논리인데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효과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이제 50 부동산 대책의 이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내용도 포함이 됐죠.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단기 양도세율, 2년 미만의 단기 보유했을 때의 양도세를 이제 깎아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 이제 큰 이제 변화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런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 법안들이 시행이 언제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부는 이제 올해에 이제 이게 시행이 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네. 이제 국회가 이제 개원이 돼서 법안을 이제 통과시켜 봐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가 지금 정부에서는 폐지를 하겠다고 그러지만 네. 아직 폐지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 단기 양도세율 역시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약간은 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지난 이슈에 이어서 이번 주 이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인가요? 지금 강남권의 재건축 아파트의 이주가 이제 앞두고 있다.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건축 붐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일단 지금 시장 자체가 이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강남 재건축 지역 이 대규모 이동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규모 자체가 어느 정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가락 시형 아파트를 비롯해서 지금 한 4단지에 한 8,400가구 정도가 이주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8,000 가구라고 하면 이제 한 번에 이 대규모의 이제 가구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 이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난해 가을에 이런 대치동 청실이라든지 우성 2차 같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이제 네.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철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강남권에 사실상 전세가 이제 굉장히 급등을 하는 이런 네. 측면이 있어서 강남발 전세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재건축의 이주는 국지적으로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맞고 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한번 체크를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8,000 가구 적지 않은 수입니다. 그러한 이제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이제 전세금이 많이 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주만 본다면은 충분히 교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전체 이제 전세 시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을 때는 국지적으로 다소 불안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않을까 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가락시형이 우리나라에서 재건축 단지로서는 규모 가장 큽니다. 그렇죠. 한 6,60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지금 7월부터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네. 2008년도에 일시적인 가구들이 좀 이주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동안에 좀 중단되었다가 조합 쪽에서 이제 다시 이제 재개를 하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서초구 잠원동의 대림 아파트가 한 10월부터 예정이 돼 있고 또 한신 1차라든지 고덕 주공 1단지 역시 지금 하반기에 이주될 예정인데 네네. 아마도 지금 전반적인 전세 시장에 어떤 정도의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예의주시해야 되겠지만 큰 파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강남 재건축 이주 수요를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전매 제한 완화로 인해서 분양 시장이 다소 이제 꿈틀 조짐을 보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전매 제한 완화로 인해서 이 새롭게 조명받는 단지들이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떤 단지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공택지가 이번에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네. 전매 제한이 이제 종전에 3년에서 이제 1년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여러 가지 황금성 측면에서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단지로 지금 화성 동탄 이신도시를 이제 꼽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화성 이 동탄 이신도시는 국내에서 이제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한 28만 명 정도가 입주를 할 예정이고 네. 총 가구 수만 하더라도 11만 5천 가구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달에 6개사에서 한 5,500가구 정도가 동시 분양 형태로 이제 공급이 될 예정인데 네. 이 지금 분양가가 이제 주목을 끌고 있어요. 지금 3.3제곱미터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입주한 지 7년이 다 돼가는 동탄 1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네. 한 3.3제곱미터당 한 100만 원 정도 싸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단기 이 차익 수요가 좀 유입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좀 관심을 많이 지금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전매 제한 완화, 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 또한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매 제한 기간이 대폭적으로 완화가 되면은 네. 이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게 주변 어떤 다른 분양 시장까지 이제 풍선 효과가 그렇죠.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6월 달에 전국적으로 아파트 예정 물량만 하더라도 한 4만 가구 정도를 잡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올 들어서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아마 지역별로 보면은 이제 수도권이 한 6 정도 되고 지방이 한 4 정도 되는 거고요. 네. 그동안에 건설사들이 이제 50대책이 나올 걸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관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 대책이 나오면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도 전매 제한이 짧아지고 또 의무 거주 요건도 좀 짧아진 측면이 그렇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분양 시장에 좀 관심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다. 이게 아마 이런 건설사들의 어떤 밀어내기 물량 수치하고도 좀 맞물리지 네.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까지 계속 이 50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제한적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 팀장님만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시죠.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는 이제 DTI 규제라든지 뭐 취득세 인하 네. 이런 요구를 많이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강남이라는 어떤 민감한 이슈를 건드리긴 했지만 그렇죠. 그게 다른 지역까지 이제 그 영향을 미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흔히 네. 이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은 가격이 오르고 또 거래량이 또 늘어난다는 늘어나죠. 의미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지금 거래량은 많이 또 줄었고요. 네. 가격도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네. 지금 국민은행 동향 조사를 보면은 지난달에 수도권 주택 가격이 0.2% 떨어지면서 네. 7개월 연속 지금 하락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침체의 골로 오히려 더 빠지는 네.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이 50 부동산 대책, 지난 정부의 대책과 어떤 차별화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주로 이제 거래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은 수요자를 이제 주로 심리를 진작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네. 뭐 종전과는 이제 크게 다름이 없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이번 대책에 이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게 그동안에 집이 안 팔려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에 대한 유예 기간을 네. 2년에서 3년으로 이제 늘려줬다는 거죠. 네네. 거래 투절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들을 어느 정도 이제 구제해 주겠다. 뭐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에 그 세대 분리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제 리모델링 할 때도 허용을
해줬다는 겁니다. 네. 지금 리모델링은 작은 집이 더 큰 집으로 이제 늘어날 때 네. 단위 면적당 이제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이 비싸다는 걸 전제로 하겠죠. 근데 지금 대형 아파트가 전반적으로 인기가 없다 보니까 네. 리모델링에 대해서 전혀 지금 니즈가 없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이제 내가 집을 살면서 한쪽을 또 임대료 주면서 네. 이게 월세를 받는 이른바 이제 세대 분리형으로 리모델링 하게 해준다면은 네. 이 대형 아파트에 어느 정도 리모델링에 숨통을 좀 트지 않을까 네. 이런 측면에서는 종전과는 좀 차별화되는 어떤 측면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제 5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이제 시장을 전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좀 네. 더 바닥 다지기가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소비자들이 미래의 부동산 시장에서 여전히 지금 불확실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네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네. 물론 지금 일본처럼 곧바로 이렇게 폭락하거나 그런 상황은 오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전세 제도가 있고 또 DTI 안전망 네. 이런 그다음에 1000명당 주택수 이런 게 일본에 비해서 여전히 지금 네.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에너지를 비축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은 다소 좀 보수적이긴 하지만 지나치긴 어떤 그런 극단론 쪽보다는 네. 좀 더 관망이라든지 이런 쪽 시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얼마 전 이 권도혁 국토부 장관이 전국 공인중개사 대표들을 이 한자리에 모아서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느 공인중개사는 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거래가 5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 현장에서 이 시장에 있는 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은 국토부, 과연 이들의 목소리를 효율적으로 담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2월 11일 알토 매거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